시작해볼까요? 안녕하세요. 방태환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면역력과 질병 그리고 코로나19로부터 해방되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면역력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자면 면역은 외부 항원에 대한 항체 반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그 면역이라는 단어가 역병을 면하다라는 것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면역이라는 말은 뭔가에 맞서서 싸운다, 아니면 대항한다, 저항한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기 참 쉽습니다. 근데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것을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면역은 내 몸이 나를 지키기 위해서 무엇인가로부터 보호하고 막고 공격하는 거겠죠. 자, 그런데 이 면역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좀 잘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질병들이 면역과 관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저는 아주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감기, 면역이 약해서 걸리죠. 암, 당뇨, 그런 병들이 사실은 면역력이 저하될 때 오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노폐물이 만들어지는 식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좋겠는데요. 역시 그것도 면역과 관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노폐물이 많은 음식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 면역이 자연적으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꽃이나 이 나무나 생명력을 가진 모든 이 생명체들은 면역에 의지해서 자신들의 건강을 지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무는 자기를 공격하는 해충이나 또 여러 가지 병균으로부터 피톤치드를 분비시키죠. 그래서 그 피톤치드가 분비되어서 자기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여러 가지 식물들은 파이토케미컬이라고 하는 물질이 이제 분비가 되어서 그것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합니다. 벌레들이 뜯어먹는다든지 병충해가 생긴다든지 그것을 보호해요. 벌도 역시 프로폴리스라고 하는 물질을 식물로부터 가져다가 자기의 그 벌통 앞에 그리고 벌 그 안에다가 이렇게 쭉 칠을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제 밀랍과 함께 붙여버려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면역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근데 사람은 과연 어떤 것으로 자기 몸을 지킬 수 있을까? 사람 무엇을 통해서 자기 몸을 지킬 수 있을까라는 것을 제가 좀 생각해 봤더니 사람은 벌처럼 역시 다른 식물이나 나무나 외부 공기나 산소로부터 자기 몸을 지킬 수 있는 그 구조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게 뭐 피톤치드라든지 아니면 항산화 물질이라든지 그것으로부터 자기 몸을 지켜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면역이라고 하는 부분은 내 몸을 지키는 반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 재료가 있고 또 거기에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일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좋은 음식과 좋은 재료를 가지고 면역력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이 면역력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려면 혈액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면역력을 담당하는 이 혈액은 거의 대부분 백혈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백혈구가 건강하지 못하면 면역에 문제가 생기고 그로 인해서 질병이 들어오게 됩니다. 최근 유행하고 있는 이 코로나19도 사실은 면역력과 아주 큰 관계가 있는데요. 백신이 나와야 코로나19가 해결될 것 같다는 이제 의견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19는 심각한 사태를 이제 계속해서 제공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지금도 사람들이 고생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건 전국적인 재난이라고까지 알려져 있는데 코로나19가 끝난다 하더라도 그러한 비슷한 전염병들은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있을 것이고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어떤 질병과 상관없이 내가 내 면역을 지키는 것이 정말 필요한 시대라고 보고 있는데요. 자신의 면역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자기의 면역을 활성화시키거나 자기의 면역을 강하게 하지 못하면 결국은 질병으로 인해서 고생하고 고통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면역과 관련된 질병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질병들, 인류가 갖고 있는 질병들이 12,421개나 되는 어마어마한 질병인데 그런 수많은 질병들이 사실은
면역과 관계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 면역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면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면역력이 과해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면역력이 약해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면역에 이상이 와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질환들을 요즘에 최근에는 자가 면역성 질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때로는 면역력이 떨어져서 안 좋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대부분 이제 질병의 원인이 되는 부분이고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체 자체의 면역이 없어지는 거죠. 근데 그 면역의 주를 이루는 것이 백혈구인데 그 백혈구는 좋은 적혈구에서 좋은 백혈구가 만들어집니다. 이 백혈구는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림프구와 과립구인데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림프구의 저하 정말 많습니다. 림프구가 약해지면서 생기는 이 백혈구 문제들 많아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백혈구는 또 우리의 그 스트레스와 굉장히 관련이 있기 때문에 더불어 마음을 편하게 하고 쉬고 자율신경에 좀 이렇게 안정을 주는 것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면역력이 약해진 사람들은 대부분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그 면역의 회복이 거의 안 됩니다. 그래서 면역력과 스트레스도 굉장히 관계가 되어 있어요. 보통 이제 우리가 이 면역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면역력을 어떻게 우리가 끌어올릴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는데 인체의 면역력을 약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하고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면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근데 이 부분을 골치 아프게 신경 쓰기 싫으니까 사람들이 뭐 하죠? 염증이 생겼을 때 항생제를 남용하게 되죠. 그럼 항생제를 계속 하다 보면 면역력이 점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면역에는 면역이 백혈구 활동이 너무 많은 것도 문제가 되고 백혈구 활동이 적은 것도 문제가 되고 적당한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이 대부분 우리 몸에 맞춰서 반응하게 돼 있거든요. 내 몸에 염증이 많으면 면역 활동이 많아지고 염증이 적으면 면역 활동이 적어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면역력을 막 키우는 것도 중요한데 몸의 염증의 활동을 줄어들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왜 염증이 생길까? 염증이 생기는 것은 이미 면역 체계의 활동이죠. 즉 백혈구가 활동하게끔 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즉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 몸속에 잘못된 음식이 들어오고 잘못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염증 반응을 할 수 있는 것이 일어납니다. 그럼 백혈구가 싸우고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요. 면역을 좋아지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아토피 같은 경우는 면역력이 좋아지면 회복이 됩니다. 감기도 마찬가지고 암도 마찬가지예요. 면역력이 상승하자마자 그냥 순식간에 사라지는 게 아토피와 이제 감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다른 병도 다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아토피 환우분들을 보면 이 면역력을 강하게 올려주고 또 몸에 좋지 않은 것들을 끊어주게 되면 아토피가 아주 빠르게 회복되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네, 굉장히 빠르게 이 살의 거북이처럼 피부가 손상이 되거나 아니면 몸이 망가졌다 하더라도 굉장히 빠르게 아토피가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면역을 좋아지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몸속에 디톡스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면역력은 디톡스를 할 때 굉장히 빠르게 회복이 돼요. 사람들이 디톡스를 하게 되면 면역력이 떨어진다, 영양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짧은 디톡스들은 면역력을 상승시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 디톡스를 하게 되면 몸속에 노폐물이 이제 줄어들고 그러면서 노폐물이 처리되면서 혈액이 깨끗해지기 때문에 이제 면역력이 굉장히 좋아져요. 그럼 면역 기능에 굉장히 아주 좋아지게 됩니다. 면역을 좋아지게 하는 방법 두 번째는 해로운 음식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면역을 직접적으로 떨어뜨리게 하는 음식들, 설탕, 그다음에 고기, 우유, 계란 이런 식품들은 면역을 굉장히 빨리 떨어뜨리게 합니다. 그래서 면역을 좋아지게 해야 되겠다. 오늘부터 내가 면역 활동에 있어서 특별하게 신경을 써야 되겠다 하면 이 몇 가지 음식을 끊어주시는 게 아주 좋습니다. 자, 세 번째는 잠을 일찍 자는 겁니다. 면역을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잠을 일찍 자면
우리 몸의 리듬과 생체 조직이 회복이 되면서 면역력이 상승하는데요. 그때 우리 몸은 회복이 됩니다. 근데 특별히 잠자는 시간이 이 멜라토닌이 많이 분비되는 초저녁 잠을 반드시 자야 몸이 회복이 될 수 있고 면역력이 상승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네 번째는 운동을 하는 겁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 우리 전신이 활동을 하고 혈액이 순환되면서 면역이 굉장히 좋아지게 되는데요. 운동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유산소 운동도 있고 스트레칭도 있고 또 때로는 무산소 운동도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몸에 맞춰서 운동을 하는 거 참 좋고요. 어떤 운동이 좋다고 해서 한 가지를 지나치게 많이 하는 것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지만 적당히, 그리고 내 몸에 필요한 만큼 운동을 하게 되면 면역력이 상승합니다. 자, 운동에는 걷는 운동이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등산 이런 거 좋은데 너무 무리한 스포츠라든지 이런 거는 피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스트레칭을 충분히 해 주셔서, 스트레칭을 해주면 흉선 부분이 자극이 되고 몸에 그 막혔던 부분들이, 혈들이 이렇게 통하게 됩니다. 그리고 발목 펌핑 운동이라든지 냉수 마찰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주의하면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면역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고요. 다섯 번째는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겁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데 미지근한 물을 하루에 자신의 그 몸의 체중에 비례해서 마셔도 되고요. 그것보다 조금 더 10%, 15% 정도 마시면 좋습니다. 내 체중이 60kg라면 1.8리터 정도를 마시면 되고요. 내가 조금 더 신경 써준다면 한 2리터 정도 마시면 아주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음식을 드실 때 꼭꼭 씹어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드실 때 특히 곡류, 현미나 크래커나 이런 음식을 드실 때 천천히 오래 씹어 드시면 타액과 함께 음식이 섞이면서 면역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음식을 드시게 되면 면역력이 아주 많이 상승할 수 있고요. 꼭꼭 씹어서 소식을 하게 되면 면역력이 굉장히 좋아져요. 그래서 밥이 약이 될 수 있도록 씹어서 생각을 하면서 먹으면 정말 좋습니다. 일곱 번째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감사하고 많이 웃는 겁니다. 크게 웃고 미소를 짓고 항상 감사하고 기쁘게 생활하면 면역력이 상승하는데, 어쩌면 이것이 가장 면역력을 좋아지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일 감사하는 거, 매일 웃는 거, 매일 기쁘다라고 생각하는 거. 어떤 기쁜 일이 있어야만, 어떤 감사한 것이 있어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생활 습관 자체가 그냥 모든 게 다 감사해지면 그때부터 우리의 면역 체계는 아주 활발하게 살아나고, 그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면역은 굉장히 좋아지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면역과 질병, 또 코로나19로부터 해방되는 방법을 이 짧은 시간 동안 듣게 되셨는데요.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면역력을 올리는 식생활, 또 면역력과 내 질병을 관리하는 방법들은 별거 아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셔서 조금 더 면역에 신경을 쓰고 코로나19로부터 해방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